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의 새 저택 앞에서 서 있으니 눈이 내린다. 그들은 나를 잊었고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안다. 자물쇠공이 문을 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내 오빠의 웃음, 그리고 그 여자의.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발밑에 쌓인 눈이 녹아 바닥을 적시고 공기 중에 스며든 따뜻한 난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거실 한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에 쥔 와인 잔이 떨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는 소파에 기대 앉아 옆에 붙은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여자 지은 누나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10년 전 그날의 공포였다. 수진아, 어떻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웃었다. 차갑게, 천천히. 어머니, 올해는 잊지 마세요. 제가 왔으니까요. 10년 전 크리스마스, 나는 15살이었다. 부모님은 해외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고 오빠와 나는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오빠는 지은 누나를 데려왔다. 그녀는 이웃집 딸, 나보다 5살 많고 항상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트리를 장식하고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 모든 게 무너졌다. 오빠가 지은 누나를 범하려 했다. 술에 취해 광기 어린 눈으로. 나는 막으려 했지만 오빠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입 다물어, 수진아. 내가 뭘 안다고. 지은 누나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잡았지만 오빠가 빼앗아 부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그들은 출장 중이 아니었다. 그냥 피하려 한 거였다. 오빠를 보호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날 지은 누나는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대신 짊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오빠를 덮쳤다고 증언했다. 오빠가. 실수로.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부모님의 눈빛이 나를 압박했다. 오빠는 무죄로 풀려났고 지은 누나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트라우마로 입을 다물었고 가족들은 사고라 치부했다.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수진이가 오빠를 유혹했대. 이 소문이 퍼졌고 나는 고립됐다. 매년 크리스마스, 부모님은 여행을 떠났다. 나를 두고.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어머니의 속삭임이 그 여행의 이유였다. 그 후 10년.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대학원생으로 버텼다. 오빠는 대기업에 들어가 결혼 준비 중이었고 부모님은 강남에 저택을 샀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 화려한 파티, 웃는 얼굴들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비밀을 파헤쳤다. 지은 누나를 찾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아, 그날 내 부모님이 날 데려갔어. 오빠를 보호하려고, 날 입막음하려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분노를 불태웠다. 오늘 자물쇠공은 내가 불렀다. 부모님의 새집 열쇠는 오빠가 쥐고 있었고 그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족만. 그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나는 왔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나를 보았다. 수진아, 왜 여기?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앉아 계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선물 상자, 지은 누나의 편지와 녹음 파일들 열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빠의 목소리. 지은아,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수진이가 대신할 테니까. 거실이 조용해졌다. 눈박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수진아. 오빠가 우리 유일한 아들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유일한 아들. 그럼 저는요? 제가 왜 그 죄를 대신 지고 살았나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미친년아. 내가 뭘 안다고.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오빠, 그날처럼요? 다시 하실 건가요? 긴장된 공기 속 지은 누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진 언니가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 누나는 웃었다. 살아있었죠?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이 밤이 시작이었다. 복수의 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모른다. 내가 숨긴 비밀을, 내가 그날 오빠를 정말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은 누나가 들어서자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창백한 피부, 깊은 눈 밑 다크서클, 10년의 고통이 새겨진 흔적.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아버지의 별명, 사장님. 그는 건설 회사 CEO였다. 그 회사가 이 저택을 샀고 오빠의 미래를 담보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아. 나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 잔을 집었다. 어머니의 잔 먼저 건배합시다. 가족 재회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오빠가 지은 누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지은 누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내 탓. 그날 밤 내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10년 전 오빠의 고백.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가 내 가족 사업을 망치겠다고. 그 비밀. 부모님은 지은 누나의 아버지, 작은 건설 업체 주인을 파산시켰다. 오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게 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기억했다. 그날 아침 경찰이 왔을 때 부모님은 오빠를 변호사와 함께 데려갔고 나는 홀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수진 양, 내 오빠를 범인으로 몰아. 형사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아니, 부모님의 시선이 나를 꺾었다. 오빠가 실수로 날 때렸어요. 지은 누나는 도망쳤어요. 그 증언으로 오빠는 풀려났고 지은 누나는 정신 이상으로 병원행. 그녀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아 자살했다. 지은 누나의 아버지. 수진아, 왜 이제야? 어머니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 목걸이, 내가 18살 생일에 선물 받았던 것. 어머니, 그 목걸이 지은 누나 아버지의 땅값으로 산 거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비밀의 첫 층이 벗겨졌다. 부모님은 오빠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나를 포함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그들은 강해져라 고만했다. 대학 입시에서 좌절할 때 오빠처럼 해라. 매년 크리스마스 여행은 나를 잊기 위한 핑계였다. 지은 누나가 앉았다. 그녀의 손에 쥔 USB. 여기 증거예요. 내 부모님이 날 병원에 가둔 서류. 그리고 오빠의 메시지들, 날 협박한 기록. 오빠가 달려들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그만해, 민준아. 긴장된 침묵. 눈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내가 불렀다. 경찰. 이제 진실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다. 왜 내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10년을 기다렸나? 왜 오빠를 정말 미워하지 못했나? 그 비밀은 아직 내 가슴에만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은 누나의 고백이 병원에서 도망쳐 이름 바꿔 살았던 10년.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나를 찾았던 날 수진 언니, 내가 날 구해줬어. 그 증언으로 날 보호한 거, 아니, 그건 보호가 아니었다. 나는 오빠를 보호한 거였다. 왜? 그날 밤, 오빠가 나를 때리기 전, 그는 울었다. 수진아, 아버지가 강요했어. 사업을 위해. 지은 누나를 가족의 저주.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 경찰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신고자 수진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집에 범죄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는 지은 누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하지만 지은 누나는 차분했다. 아니, 우리 모두 때문에 이 순간, 복수는 시작됐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배신자였으니까. 경찰들이 거실을 둘러쌌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그들의 제복에 반사되어 방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리더 격인 형사가 물었다. 나는 USB를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10년 전 사건의 증거예요. 성폭행, 은폐, 협박, 오빠가 소리쳤다. 거짓말. 이 미친 여자들이 꾸민 짓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모두 앉아 계세요. 조사할 겁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제발. 가족이야. 용서해. 그녀의 눈물이 내 소매를 적셨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매년 크리스마스에 날 버린 게 가족인가요? 그 말에 어머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지은 누나가 그녀를 부축했다. 아이러니한 장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머니. 형사가 USB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심각하네요. 모두 경찰서로. 오빠가 저항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그 순간 그의 묘애모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조용히 형사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오해예요. 제 변호사를 부르세요. 그는 유명 로펌과 연결되어 있었다. 돈과 권력의 그물. 10년 전에도 그랬다. 지은 누나의 가족을 파산시킨 건 아버지의 사업 전략이었다. 민준이를 보호해야 해. 후계자니까. 그의 말, 나는 그걸 알았다. 왜?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친 일기장. 수지는 딸일 뿐. 민준이만이 내 유산이. 그 배신이 내 복수의 불씨였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 나는 창밖 눈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현대적인 도시. 하지만 내 가족은 고전적인 독극물처럼 썩어갔다. 지은 누나가 옆에 앉아 속삭였다. 언니,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자유. 나도 갇혀 있었으니까. 오빠를 용서한 이유. 그날 밤 오빠가 나에게 빌었다. 수진아, 아버지가 날 망치겠다고.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는 피해자였다. 아니, 모두가 그랬다. 아버지의 야망이 우리를 삼켰다. 경찰서에서 조사 시작. 오빠는 변호사와 함께, 지은 누나는 상담실로, 부모님은 별실로. 나는 홀로 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형사가 들어왔다. 수진 씨, 당신 증언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왜 10년이나 기다렸나요? 나는 웃었다. 복수하려고요.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왜? 왜냐하면 이 복수가 또 다른 파괴를 부를 테니까. 오빠의 경력, 부모님의 명예, 지은 누나의 평화. 모두 무너질 거다. 밤늦게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왔다. 수진아, 거래하자.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증언 철회해.
오빠를 구하면 내게 모든 걸 주마. 회사 지분, 저택,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게 다예요. 제 삶을 산산조각 낸 데가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항상 약했어. 민준이처럼 강해지지 못했지.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배신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었다. 오빠를 조종한, 가족을 파괴한. 조사가 끝나갈 무렵 트위스트가 왔다. 지은 누나의 증언 수진 언니가 날 구했지만 그녀도 가해자였어. 왜? 그날 내가 오빠를 막지 못했다. 아니, 내가 오빠에게 지은 누나를 소개한 거였다. 15살의 내가 오빠의 선물로 무지한 사랑. 오빠, 지은 누나 예뻐요. 데려오세요. 그 무죄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했다. 나는 가해자였다. 복수의 시작에 내 죄가 드러났다. 경찰서 복도가 조용했다. 새벽 3시, 눈이 그쳤다. 나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 구역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 누나의 말 수진 언니도 가해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내가 그 비극의 시작. 오빠를 사랑하던 15살 소녀의 실수. 오빠, 크리스마스 파티 해요. 지은 누나 초대할게요. 그 한마디. 이제 그게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다. 오빠가 방으로 끌려왔다. 수갑찬 손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수진아, 내 탓이야. 내가 그년을 데려왔으니까.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오빠, 아버지가 강요한 거잖아. 사업 결합을 위해. 오빠가 웃었다. 비틀린 미소. 그래. 그럼 왜 내가 증언으로 날 구했어? 사랑. 아니면 죄책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은 둘 다였다.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왜곡됐다. 가족의 그림자 아래서. 아버지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민준아, 곧 풀려날 거야. 돈으로 해결하지. 그의 자신만만함이 역겹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도 같이 가자. 가족 여행처럼. 아이러니? 매년 크리스마스 그들은 나를 두고 떠났다. 너는 집에 있어? 공부나 해. 하지만 올해 나는 그 여행을 끝낼 거였다. 아버지, 회사 서류 봤어요. 지은 누나 아버지 파산, 오빠의 범죄 은폐 모두 아버지의 서명.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내 복수의 두 번째 층. 2년 전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잠입했다. 인턴으로. 서류실에서 훔친 문서들. 이걸 공개하면 아버지 제국은 무너져요. 아버지가 웃었다. 너는 항상 실패자였어. 민준이처럼 성공 못해. 그 말에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문서를 형사에게 줬다. 이게 증거예요. 횡령, 협박.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진아, 내 어머니를 생각해. 그녀는 내 탓으로. 어머니. 그녀가 들어왔다. 눈이 부은 채. 수진아, 제발 멈춰. 오빠를. 우리 가족을. 그녀의 애원에 나는 흔들렸다. 왜?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아니, 오빠를 통해 나를 사랑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난 기뻤어. 하지만 민준이가. 그녀의 미안함이 내 분노를 녹였다. 하지만 지은 누나가 끼어들었다. 아줌마, 그 사랑이 날 죽였어요. 병원에서 난 버려졌어요.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돈으로 치료해줄게. 그 순간 갈등이 폭발했다. 오빠가 어머니를 밀치려 했고 형사가 제지했다. 모두 진정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년이 모든 걸 망쳤어. 그의 주먹이 스쳤지만 지은 누나가 막았다.
그만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싸움 속 내 마음이 찢어졌다. 이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건가? 나를, 지은 누나를, 아니면 가족의 파괴를? 조사가 재개됐다. 증언 시간. 오빠는 아버지를 팔았다. 아버지가 지시했어요. 지은 누나를 입막음하라고. 아버지의 배신. 그는 오빠를 버렸다. 민준아, 내가 약했어. 가족의 실타래가 풀리며 모두가 적이 됐다. 나는 지켜보았다. 복수의 불꽃이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원한 건 용서였으니까. 하지만 너무 늦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경찰서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현대 빌딩들, 번쩍이는 불빛 하지만 내 세계는 어둠뿐. 조사실에서 아버지의 횡령 증거가 쏟아졌다. 회사 직원들의 증언, 은닉해좌. 사장님, 민준 씨 사건 은폐에 5억 썼어요. 형사의 말에 아버지가 무너졌다. 그건 가족을 위한 거야.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오빠는 홀로 남았다. 변호사가 떠난 후 그는 나를 보았다. 수진아, 왜? 난 내 오빠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전 그날처럼. 오빠, 그날. 난 널 사랑했어. 그래서 증언했지?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증오가 돼서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아버지가 날 괴물로 만들었어. 그 고백에 내 가슴이 아팠다. 그는 피해자였다. 나처럼. 지은 누나와 나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복수했는데 공허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 하지만 살아남았잖아. 그 순간 트위스트가 왔다. 형사가 불렀다. 수진 씨, 당신 핸드폰 기록 봤어요. 10년 전 당신이 오빠에게 지은 씨를 소개한 메시지. 그리고 최근 오빠에게 돈을 보낸 기록. 왜? 내가 오빠에게 돈을? 비밀의 마지막 층. 2년 전 오빠가 나에게 연락했다. 수진아, 도와줘. 아버지가 날 버려. 나는 보냈다. 매달 100만 원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돈은 오빠의 도박빚. 그는 여전히 괴물이었다. 지은 누나가 들었다. 언니. 왜? 나는 울었다. 모르겠어. 용서하려 했어? 하지만 그게 배신이었어. 그녀가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미워.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아버지는 구속됐고 오빠는 재판 대기.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지은 누나의 작은 아파트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언니, 크리스마스. 이제 어떻게 보낼까? 눈밖에서 다시 눈이 내렸다. 함께. 잊지 말고. 하지만 절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최후 메시지. 수진아, 난 죽을 거야. 내 탓으로 자살. 나는 달려갔다. 병원으로. 오빠가 침대에 누워 호스 연결된 채. 오빠. 그는 미소 지었다. 늦었어. 하지만 고마워. 내 덕에 끝낼 수 있었어. 그의 죽음. 복수의 대가. 나는 무너졌다. 왜 내가 그 메시지를 읽고도 늦었나? 내 죄. 크리스마스 아침. 병원 창밖으로 눈이 쌓였다. 오빠의 장례식은 내일, 부모님은 감옥에서, 어머니는 회복 중. 이지은 누나와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카페,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했다. 언니, 이제 자유야.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유. 오빠가 죽었어. 복수의 끝이 비극이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강남 재벌가 스캔들자들의 자살, 딸의 복수 제목들이 나를 찔렀다.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신 지은 누나와 함께 회고했다. 그날 내가 오빠를 소개한 게 그녀가 막았다.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아버지의 재판에서 그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수진아, 날 구해. 가족으로 그의 묘모가 마지막까지. 재판날, 법정은 10,000원. 아버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가족을 보호한 거다. 하지만 증거가 무너뜨렸다. 내 증언 잡어지, 당신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오빠를, 저를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는 항상 배신자였어. 판결 무기징역. 어머니는 집행유예. 그녀가 나에게 편지 썼다. 수진아, 미안해. 이제 용서해줘.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했다. 지은 누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을 보냈다. 트리를 장식하고 케이크를 잘랐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미소가 진짜였다. 하지만 트위스트의 여운 오빠의 자살 유서. 수진아, 난 내 덕에 살았어. 하지만 끝내야 했어. 사랑해, 그는 나를 용서했다. 그게 가장 큰 충격. 복수가 사랑이었다.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희망의 빛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변화를. 지은 누나는 결혼했다. 나는 홀로, 하지만 강해졌다. 매년 크리스마스, 나는 잊지 않는다. 가족의 상처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용서를. 이 밤, 저택은 비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 복수의 끝, 재회의 시작.